가족한테 노동청 진정 당하면은 그냥 남한테 당하는 것보다 더 슬프니까 우리 딸이랑 아들은 조금 더 챙겨주는 걸로 합시다. 안녕하세요. 노무업인 바로 윤가영 노무사. 박수원 노무사입니다. 매해 이제 더위가 한창일 때마다 사회를 더욱 뜨겁게 만드는 주제가 하나 있죠. 네, 그쵸. 최저임금. 노무사님 최저임금 처음에 얼마 받았는지 외모, 기억나세요? 외모 이유가 뭐야? 제 기억으로는 대학생 때 제가 처음 알바를 했는데 그때 이제 4,000원? 정도였다가 너무 웃는데? 아무래도 이제 저희는 노무사다 보니까 매해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되느냐 이거를 관심 있게 볼 수밖에 없는데요. 2026년 최저임금이 얼마로 결정됐죠? 네, 시간당 1,320원이고요. 2025년 대비 290원이 올랐습니다. 상승폭이 크다, 작다, 뭐 노사간 말이 참 많은데요. 상승폭이 크다고 하는 쪽은 아무래도 실업률 상승에 대한 우려를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저희 바로 알기에서 이 주제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정말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률이 오르는지, 그리고 최저임금 하면 늘 따라오는 이제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유수당, 그 실체에 대해서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일단 최저임금이 뭔지부터 알아야죠. 그쵸. 최저임금은 우리가 아예 이제 최저임금법이라는 게 있어요. 제1조에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의 보장을 어쩌고저쩌고 목적으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있고, 제5조에 말 그대로 최저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주는 최저임금을 말하고 시간, 일, 주, 월 단위로 하여서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도록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최저임금 얘기할 때 9,860원, 1,030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법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8월 5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이제 노동부 장관은 워낙에 바쁘니까 이거를 이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다가 맡겼어요. 그래서 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그 안에 따라서 노동부 장관이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게 매년 8월 5일에 발표를 해야 되니까 장관이 심의를 뭐 요청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결정을 하고 뭐 이렇게 다 이제 기간이 법으로 다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6월에서 한 7월쯤 뉴스를 이제 보면은 노동계가 뭐 얼마를 요구하고 경영계가 뭐 얼마를 요구하고 이런 게 이제 계속 보도가 되죠. 맞아요. 위원회가 이제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그리고 공익위원 9명, 총 2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언제나 노동계는 큰 상승폭을 주장을 하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해서 몇 차례에 걸친 회의 끝에 좁혀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익위원이 결정한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재명 정부가 출범을 하고 처음 결정하는 최저임금이다 보니까 그 공익위원이 개입을 최소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원회의를 또 하고 또 해서 또 하고 노사공이 합의한 안대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이게 17년 만의 일이라고 하네요. 오. 그게 1,320원. 윤노무사님, 우리나라 최저임금 언제 처음 생긴지 아세요? 알죠.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이 처음 제정되고 시행된 거는 진짜 얼마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게 1988년? 네, 맞아요. 1986년에 제정됐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보다 훨씬 전인 1953년에 근로기준법에서 최저임금제 실시 근거를 두기는 했었어요. 근데 그때 우리나라가 해방을 하고 경제발전을 이뤄야 되는 시기다 보니까 규정을 만들어 놓고도 실제로 운용을 하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다가 70년대 중반부터 저임금 문제가 너무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최저임금의 필요성이 다시 대두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 그 다른 나라는 최저임금 제도가 있을까요? 네, 뉴질랜드가 최저임금제를 최초로 도입한 나라인데요. 1894년이에요. 진짜 빠르죠? 엄청 빠르다. 뒤이어서 이제 호주가 1896년, 영국은 1909년에 시행됐습니다. 미국도 최저임금제를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연방 최저임금은 사실상 뭐 의미가 크게 없어요. 2009년 이후로 7.25달러에서 상승하지를 않고 있고 대신에 주별, 시별로 최저임금을 각각 책정해서 운용 중입니다.
대체로 12달러에서 24달러 선이에요. 특이하게 미국은 또 직종별로 차등을 두기도 하죠.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조금 높은 편이고 팁 근로자는 조금 낮은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도 살짝 봐주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한 수습 근로자의 경우에 첫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까지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왜 사장님들이 딸이랑 아들한테 이렇게 일 시키기도 하잖아요. 그것도 최저임금 줘야 돼요? 아니 이거는 가족한테 노동청 진정 당하면은 그냥 남한테 당하는 것보다 더 슬프니까 우리 딸이랑 아들은 조금 더 챙겨주는 걸로 합시다. 챙겨줍시다. 최저임금 얘기를 할 때 항상 등장하는 수당이 하나 있죠. 바로 주휴수당인데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이제 독특한 수당인데, 주휴수당은 이제 근로기준법 제55조 1항에 정해져 있어요. 이 수당을 이해를 하려면은 우리나라의 노동 역사를 조금 봐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근로자한테 휴일도 없이 이제 계속 이제 장시간 근로를 시키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주 1일은 쉬게 해주자. 쉬더라도 돈을 주자. 그렇게 해야지 이제 맘 편히 쉴 수 있다. 이런 취지로 이제 만들어진 수당이거든요. 이렇게 안 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또 이제 막 일을 또 하고 싶고 또 일을 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일을 시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근데 이 주휴수당이랑 최저임금이랑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하면 소정근로시간? 그러니까 즉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시간만 산정해서 임금을 주면 되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더 얹어서 줘야 되는 거니까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이 최저임금이 아니다 라는 거죠. 최저임금은 시간급으로 표시를 하니까 주급제나 월급제의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인지 아닌지를 시간급으로 다시 환산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나라는 거의 대부분 월급제니까 월급제를 예로 들면 월급 총액을 한 달간 일한 그 시간으로 나눠서 시급을 구하게 되는데 이때 그 나누는 그 시간 이게 실제 근로시간이냐 아니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그 유급 처리하는 시간이냐 이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전자가 아니라 후자로 나눴을 때 최저임금 위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결국 이제 처음 말씀하신 것처럼 주휴수당 때문에 실제로 최저임금은 이제 최저임금이 아니다 이 얘기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좀 관점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휴수당은 장시간 근로를 막으려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고 현재도 지금 주 52시간도 많다, 주 4.5일제 도입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 와중에 마치 이제 두더지 게임처럼 최저임금 상승, 주휴규정 삭제, 뭐 주휴 유지, 그럼 최저임금 동결, 뭐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논의될 그런 문제가 좀 아니지 않을까요? 일단은 먼저 우리나라의 그 장시간 근로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관점의 변화가 너무 필요하고 그래서 며칠 일하면 며칠 쉬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져서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면 그때는 최저임금 결정에 주휴수당이 꼬리표처럼 따라오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말씀드려봅니다. 최저임금을 논할 때 이제 또 하나 따라오는 주제는 바로 실업률이죠. 맞아요. 최저임금이 오르면 인건비가 상승하게 되고 그게 업주에게 부담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고용률이 낮아진다. 즉 실업률이 상승한다. 이 얘기입니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기는 하죠. 그리고 그게 이제 경제학 원론의 논리이기도 하고, 근데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는 사례를 발견한 연구 결과가 있어요. 이제 노벨상을 수상한 데이빗 카드라는 노동경제학자의 연구인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미국은 이제 주별로 이제 최저임금이 다르다고 했잖아요. 그 중에 이제 그 인접해 있는 뉴저지주랑 펜실베니아주의 패스트푸드점의 실업률을 비교를 한 연구인데, 뉴저지주 정부가 최저임금을 1달러 조금 안 되게 인상을 했지만 그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은 펜실베니아주나 뉴저지주나 해당 패스트푸드점의 일자리가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다른 주에서도 이제 그런 사례가 있고. 오 진짜요? 네. 물론 뭐 이 연구 이후에 정반대의 연구 결과가 나오기도 하면서 이제 최저임금을 둘러싼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는데 어쨌든 이제 정설처럼 받아들여지던 기존 경제학 원론 즉 최저임금이 오르면 실업률도 상승한다라는 이 명제가 깨져버렸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좀 의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최저임금이 상승하는 정도로 실업률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요인들도 작용한다라는 게 주된 내용입니다. 이제 카드 교수는 이 연구로 노벨상을 받았어요. 노벨상까지. 그렇죠. 사실상 특히 우리나라는 임대료가 상당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러한 요인을 무시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뭐
인건비가 상승하면 이제 당연히 업주분들의 부담이 늘어나는 거는 사실일 테지만 그 요즘에는 원재료 값도 또 한몫하고 그쵸?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최저임금만이 실업률의 주요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최저임금만 때려잡기보다는 다른 원인들도 생각해보자라는 게 요지인 거죠. 네, 맞습니다. 최저임금이 사실상 이제 기준임금으로 작동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을 보호하고자 하는 그 취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진짜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요인이 뭔지, 그게 진짜 최저임금인지, 아니면 임대료인지, 아니면 원자재가인지, 그것도 아니면 불필요하게 높은 수수료인지. 네, 오늘 바로 알기에서 첫 주제로 최저임금을 다뤄봤는데요. 시청해주신 분들께 저희 영상이 최저임금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2026년이 3, 4개월 정도 남았는데 내년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서 인건비 부담을 느끼는 소상공인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지원책도 있으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사업주분들은 농법인 바로에 문의를 해주시고,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분들 역시 농법인 바로에 문의해 주시면 자세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